실험실 아르테크 랩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저희 그 시간과 방의 실험실은요, 프랑크푸르트, 파리, 서울,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예술가 친구들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 6월부터 줌 미팅을 시작으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금 여러 공연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때랑은 달리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온라인화할 때 우리는 교감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동일한 사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물을 통해서 불러일으켜질 그 공감대 형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우편물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서로의 기분이나 감정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육체적인 자극을 한번 줘보자.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항상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배우가 아니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공연을 이제 리서치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 모든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과정 중심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 푸타 앳 홈 이 작품은 이제 코로나 봉쇄 시기에 이제 리미니 프로토콜이 예전에 오래전 2005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을 리메이크한 이제 코로나 격리 시기에 맞춰서 이제 각색한 작품인데요. 이 공연은 관객과 제3자의 관객을 전화 서비스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객 2명이 이 행위자가 만들어 놓은 그 자동응답기에 의해서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이런 형식의 전화 연극이었거든요. 독일 국립극장 도이체스 테아터에서 올 봄 청소년 연극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망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건 이제 치매로 기억을 잃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6명의 청소년이 그 조부모의 치매에 대한 관점들, 그러니까 망각해 나가는 게 인간에게 망각이란 무엇인가. 우리 엄마는 이제 할머니는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Mein Opa hat Pfandflaschen im Keller gesammelt. Meine Oma hat 25 지하실에 Enkelkinder. 병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 안 가는 Mein Opa 할아버지에 hat 대한 richtig 습관. gut Krabben gepult.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대로 이제 전문가가 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면을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 워킹. 어린이 연극교육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 생일이니까 라는 작품이었어요. 동물들의 그 분장을 한 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관객들이 어린이 관객들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비디오를 켜고 이제 배우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자기 집안에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과 장비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합주를 하면서 음악을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합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 많은 학교들에서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음악을 배우러 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해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상상 속에만 있었던 소리를 상상 속에만 있었던 작곡가의 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였어요. 사람들이 집안에서 편하게 보면서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잠도 자고 하면서 15시간 동안 공연장을 찾아서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이 한계 상황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가 우리의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고, 일단 리서치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던 것들은 아까 이 전화 연극을 통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상대를 상상해내고 같은 공간을 상상해낸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좀 같이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아동 연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100살 된 그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와 그거를 행위자가 하는 걸 볼 때의 집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찾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한계에 많이 부딪혔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대부분은 이 시각 자극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뭐 메타버스 세계, 뭐 재미있는 화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은 많았지만 그 시각 의존도에서 많이 벗어난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자극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극을 서로 만나고 느끼는 것을 목표로 뒀고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는 없지만 교감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자. 그리고 일률적인 답이 없는 거대한 상상력으로 함께 느끼고 창조하는 것이 우리 예술교육의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감각과 감수성 그리고 언어 등이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 시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대방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읽을 수가 없고 감정을 읽을 수 없으니까 감정의 교류나 서로 간의 교감이나 접촉이 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감수성과 감각, 감정의 접촉을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제가 이제 제 삶에서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동 버전을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가 좀 강력히 좀 얘기를 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접촉이라고 해서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나 자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인데 지금 시기에서는 서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원래도 이제 청소년의 기질상 나를 이렇게 막 그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정말로 나를 만나고 나의 몸을 접촉하고 진짜 나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범 운영을 해봤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일주일 전 소품 편지라고 하기엔 좀 큰 박스를 하나 받고요. 보이지 않는 진행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소품을 하나씩 열면서 내 몸을 인식해보는 프로그램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소개하면서 그때의 기억이나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을 표현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 다 자기만의 우주, 행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나만의 행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이제 요소들을 다 그리면서 손을 이제 만져보라고 했을 때 이 손을 잡고서 그림 속의 손을 잡고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건 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발은 내가 가고 싶은 곳 심장을 만지면서는 내 심장 속에서 날 제일 심장 뛰게 하고 잘 사랑하는 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이 지금 손 보이시죠? 진짜 심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지고 접촉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기억을 떠올리고 자기의 심장이 진짜 뛰는지 느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움직이라는 이런 걸 했을 때도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춤을 춰도 좋고 뱅글뱅글 돌아도 좋고 PT 체조를 해도 좋고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네, 갑자기 움직이라고 했는데도 뛰기 전에 몰랐는데 진짜 심장이 지금은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지는지
아이들이 자기의 몸을 감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집에서 자기 우산도 펼치고 맛있는 간식도 가져오고 우리가 이렇게 막 소품으로 준비한 이렇게 조명들도 달아보면서 각자 자기만의 아지트와 행성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간식 같은 경우도 숨겨서 가져온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 맛이랑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식이 뭘까요? 뭐 이런 퀴즈도 냈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이 많은 아이였는데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고 이렇게 하는 내내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은데 하고 났더니 너무 재밌고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나면 안 되냐. 너무 재밌었다. 그림 그린 거 너무 좋았다. 막 그런 이야기들 했고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땠어? 그랬더니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한다, 이거. 스티커 붙이기는 아직 안 했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우선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네, 우리가 이걸 만든 기획자,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또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언니는 유라 언니는 이런 표정을 지었어. 부끄러웠나 봐. 그리고 이 언니는 막 이런 표정을 지었어. 지루했나 봐. 이렇게 표정으로 감정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그 우려했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객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했고, 확실히 그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파트를 굉장히 재밌어 했고 인상적이어 했어요. 참여자의 부모로서는 제가 아이의 심리 상담을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진짜 내가 소중한 게 뭐지? 진짜 내 몸이 어떻지? 그런 거를 또 입 밖으로 얘기하고 그림으로서도 표현하고 그거를 느끼고 감각하고 하는 어떤 일련의 심리 상담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진짜 되게 재밌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처음 만났거든요. 게다가 한국이잖아요. 아이가 한국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 한국어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낯선 친구들을 얼굴을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낯선 애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이 아이들은 정말 1년, 2년 안 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낯선 친구들과 얼굴을 다 노출해서 이제 같이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이제 청소년은 비디오를 끄고 오디오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참여자들 친구가 3명이었었는데 2명의 친구들이 오전 9시에 참석한다는 것과 이제 한국어 이해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고 한국어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참여적인 거니까 뭔가 못 알아들으면 쑥스럽고 창피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겠다 쉽게. 그리고 이런 아이들과 좀 잘 섞일 수 있는 유대감을 더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또래 조금 어린 친구들 함께 1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 네. 부터 해서 어깨, 가슴, 팔, 손가락, 배꼽, 다리. 사람의 몸을 그렸는데요. 네. 우선 사람의 상체와 하체는 나뉘어져 있고, 네. 하체에는 그 뼈들을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 얼굴에 눈, 코, 입, 머리카락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을 그렸는데요. 앉아있는 사람, 몸을 그리라고 해가지고 표정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저도 사람 모양을 그렸는데 딱히 눈, 코, 입이나 머리카락 같은 건 없이 그렸어요. 다양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제 어떤 정답을 찾으려는 그 일관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말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심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을 다 다르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약간 재밌었어요. 이게 비디오를 끄니까 그런 느낌이 더 이제 자유롭게 되나 싶기도 했고요. 이제 스스로를 느끼는 거, 이게 타인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참여하는 사람, 아이도 있어서 교회 종소리가 딱 때마침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나 이제, 아이들, 동생들이 막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생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목소리와 공간의 울림으로 촉발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즉흥적으로 들어가고, 언어로서 표현해내야 되는 감각들, 이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만져지는 것들을 다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표현에도 네, 했던 것 같고요. 기존의 예술 교육에서 좀 너무나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어떤 이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나른하게 늘어져 있고 낙서하듯이 그림 그려보고 아무 말이나 해보고 이랬던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지껏 이런 수업을 하질 않은 거예요. 애가 같이 소통하고 뭐 내가 움직이는 수업을 안 하다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내가 배우가 되고 이런 느낌도 있어서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 프로그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하는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뭐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있으시면 또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저희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극에서 본인이 내가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 녹음된 것을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굉장히 집중하게 들으면서 그게 극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했던 경험을 본인들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얘기하고 말했던 거를 이제 녹음된 버전을 들려줬을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제 그게 극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극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이번에 이제 그 테스트 프로그램 하신 것이 굉장히 아주 알차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정리되지 않을까. 전에 없던 어떤 극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소포부터 약간의 설정을 해두셨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이거를 뭐 꼭 줌만 활용하실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도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되게 오히려 더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네, 그냥 얘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줌이라는 것도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고, 뭐 게더타운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이런 것들 다 똑같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과 방해 실험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의 중심만 딱 잡혀 있으면 뭐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뭔가 가능성들이 무한히 열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었던 시간이어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기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뭐 많은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 걸 찾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하나의 어떤 목표와 하나의 과정을 충실하게 경험하게 해서 그 안에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교육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작업 중에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시사점을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얻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잘 다음 차에 막 하게 되거나 다른 형태로 구현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청각적 그런 감각을 통해서 진행하셨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청각이라는 건 측두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전내적인 활동 안에서 측두엽을 자극하는 건데, 이 측두엽은 이 양쪽에 이 옆에 있는 이 뇌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거는 청각적 자극에 의한 그러니까 언어와 청각 자극이 이제 들어가면서 기억과 감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기에 자기 자신을 이제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차고의 과정에서 이런 감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아이들이 이 색다르고 그러면서 편안하고 뭔가 자기한테 남는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자기 삶에서 색다른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만들게 된다라든지 세상과 사람을 발견하는 어떤 시각의 약간이라도 좀 어떤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재외동포 친구들도 꼭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잘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동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꼈고 한 해로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아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 6차시, 7차시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정도로 저희가 다음 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과 방의 실험실 공간 너머 토론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들어가세요.